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후회의 사슬에 묶여 있진 않나요? 그 사슬이 여러분의 꿈과 열정, 심지어 일상의 작은 기쁨까지 앗아가고 있진 않나요? 자, 이제 그 후회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볼 준비가 됐나요? 후회라. 이 작은 단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10명 중 8명, 그러니까 82%의 성인들이 의미 있는 수준의 후회를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76%, 즉 후회하는 사람들 4명 중 3명은 그 후회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숫자들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연구자들은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가 2.5%라고 해요. 쉽게 말해, 이 결과가 95% 확률로 맞다는 거고, 실제 수치는 위아래로 2.5%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후회라는 게 정말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후회를 겪고 그것 때문에 삶이 영향을 받는다니. 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던 후회가 사실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흔히 들을 수 있는 공감할 만한 후회의 말들입니다. 아, 어제 좀 더 일찍 잘걸. 또 늦잠이야. 왜 또 커피를 마셨지? 이러다 불면증 걸리겠어. 아침밥 먹을걸. 벌써 배고프네. 회의 때 말할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점심때 과식했네. 살 빼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기분 나빴겠다. 오늘도 운동 안 했네. 내일은 꼭 가야지. 왜 또 충동 구매를 했지?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다고. SNS에 또 시간 낭비했네. 책 좀 읽을걸. 오늘도 못한 게 너무 많아. 내일은 제발 생산적으로 보내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후회를 다루고 관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후회를 피할 순 없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후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는 그의 저서 스텀벌링 안 해피너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는 단순히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아쉬워하는 것 이상이라고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왜곡시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를 계속 떠올리면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러고 보니 맞아요. 후회가 심하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겁이 나죠. 또 후회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어요.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맞아요. 계속 과거의 일을 곱씹으면 현재의 좋은 점들을 놓치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질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95% 이상의 신뢰도로 검증됐대요. 와, 꽤나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했다니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결국 길버트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겠죠.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를 알고 나니 앞으로는 후회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민지의 이야기를 통해 후회의 실체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민지는 서울의 유명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성공한 카피라이터였어요. 그녀가 만든 광고 문구는 마치 마법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업계에서도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도 멋진 카피를 쓰겠어라고 다짐했어요. 민지는 회상해요. 그때의 저는 자신감 넘치고 열정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민지는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느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거야. 내가 실수하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난 항상 완벽했으니까. 민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며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조금만 더 완벽하게, 조금만 더 멋지게. 이번엔 정말 대박을 터뜨릴 거야.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민지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카피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죠.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마감 전날 밤,
민지는 결국 두 가지 버전의 카피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작업해온 안전한 버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떠올린 과감한 아이디어였죠. 이 새로운 아이디어. 위험하지만 대박이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아니야, 난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민지는 새로운 버전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최종 제출 과정에서 새 버전과 기존 버전을 혼합해 보냈던 거죠. 드디어 끝났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분명 모두가 놀랄 거야. 민지는 그대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뭐?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그녀의 실수로 인해 광고 캠페인은 완전히 엉망이 됐고 회사는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항상 완벽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순간부터 민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자책과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죠.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기존 버전을 보냈어야 했어. 아니,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맡지 말았어야 해. 내가 너무 자만했어. 시간이 갈수록 민지의 상태는 악화됐어요. 그녀의 창의력은 마비됐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죠. 1년 만에 그녀의 업무 성과는 60% 감소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광고 수주율은 75% 이상 떨어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조차 그 실수의 순간이 반복됐고 동료들이 실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민지는 도움을 찾아 헤맸어요. 그녀는 1년 동안 3명의 심리 상담사, 3명의 명상 전문가, 2명의 경력 코치를 만났어요. 20권이 넘는 자기계발서도 읽었지만 어느 것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책감만 더 커졌죠. 6개월 만에 10kg이 빠졌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죠. 살은 빠지고 안색은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안의 후회였어요. 경력에도 큰 타격이 왔어요. 민지의 연봉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그녀의 승진 기회는 사라졌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대인관계도 급격히 나빠졌죠.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어요. 매일 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고 생각했지만 아침이 되면 더 큰 후회가 나를 덮쳤죠. 민지는 긍정적 사고, 감사일기, 운동, 명상 등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그녀는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했고 주 3회 요가 클래스에 참석했으며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후회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좌절했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기존의 방법들이 왜 민지에게 효과가 없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웻 교수가 말하는 고정 마인드셋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마치 난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 실수를 자신의 한계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이걸 못하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도전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게 되겠죠. 드웻 교수는 이런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도 했대요. 그 결과 97%의 신뢰도로 이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민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회복한 경험이 있었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민지의 회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깊은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이런 걸 알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후회감의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전도자를 통하여 성경적인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볼게요. 우선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생각들은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돼요. 하나는 외부 환경이나 사건, 만남 등에서 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 이미 저장된 기억이나 정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고 습관화되도록 만들죠. 이 생각들 중에서 후회감도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과거의 판단에 대한 결정을 후회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실제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하게 돼요. 이러한 생각 중 후회하는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우울이 점차 쌓이고 결국 자신을 덜 떨어진 인간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 후회하는 생각과 의심은 영향력이 커져요. 이것을 살아있는 후회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여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돼요. 이 영의 영향력은 커지고 커져서 우리의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이 후회의 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최초의 인간부터 이 후회의 영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서 꼼짝없이 장악된 상태를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이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후회의 영이 장악된 마음속에서 이 이름의 능력으로 점차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후회의 영이 나의 마음속을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고 실행하기도 단순해요. 믿고 꾸준히 계속 행동하면 돼요. 이제 민지 씨는 마음을 다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후회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의 문제임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따라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여태껏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후회의 영의 권세를 다 이기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민지 씨는 작은 평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죠. 민지 씨는 전도자가 시킨 대로 천천히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선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각 선포마다 민지 씨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만하고 싶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추었죠. 그때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무시하고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만둔다면 자신의 후회의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말이죠.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후회의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자책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후회의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자책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후회의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자책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민지 씨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었다 다시 했다를 반복했어요. 포기하지는 않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희미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희미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희미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민지 씨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까지 거의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때 또다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죠.
그래서 중단하려다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짐했어요.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미리 전도자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 말을 붙잡으려고 다시 결심했어요. 그녀는 다시금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첫날만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녀는 이 말을 꾸준히 반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어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포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실수를 회상할 때마다 느끼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다시금 자신의 마음속에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항상 후회와 자책을 가져다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후회와 자책을 가져다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민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민지는 극심한 후회를 경험했어요. 마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날 밤 민지는 깊은 잠에 빠졌고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2주째에 접어들면서 민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생각할 때 느끼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가끔은 그 경험에서 배운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나를 늘 과거에 묶어두고 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희미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민지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17일째 되는 날 민지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느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선포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3주째가 되었을 때 민지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후회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실수를 교훈 삼아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을 볼 때 후회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을 볼 때 후회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을 볼 때 후회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의 영과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4주가 지나자 민지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미래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죠. 이제 알겠어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네요. 이 과정 동안 민지는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후회의 영에 대항하는 기도를 이어갔어요. 이러한 꾸준한 영적 전투를 통해 민지는 점차 후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민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창의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업무 성과도 조금씩 향상됐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그녀의 아이디어가 조금씩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6주가 지났을 때 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네요. 8주가 지나자 민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열정이 깃들었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죠. 이제 알겠어요. 후회는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경험했어요. 후회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해치게 돼요. 민지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 후회의 영은 전혀 새로운 각도인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신앙 고백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후회의 족쇄를 끊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매일 선포하고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후회를 넘어 용서와 성장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